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어음을 남발하는가 하면 미분양 아파트 등 대물로 지급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포항 문명호, 경주 박승직, 울진 김창호, 울릉 정성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경북도의회 의장 후보에는 김천의 김웅교 의원이 뽑혔습니다. 포항 설머리 물회마을의 지역에선 처음으로 토탈 디자인 개념이 적용돼 상가 활성화와 마을 이미지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현금보다는 어음을 남발하는 등 횡포가 여전한데요. 공사비 대신 골프장 회원권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미장과 방수 공사를 담당했던 한 영세업체는 부도 직전에 몰렸습니다.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어음 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의 90%를 150일 만기 어음으로 받아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의 90% 이상 5개월짜리 어음을 남발하여 하도급업체인 저희들은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하청업체들도 말을 못하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들은 공사비 대신 골프장 회원권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난 공사건에서는 대물이 거의 50% 이상씩 차지했습니다. 이 대물 공사가 거의 좀 남발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물이 있어요. 대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도. 지역에서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도 거절하지도 못하는 갑의 횡포인 셈입니다. 참다 못한 하도급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어음으로도 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할인료를 주게 되어 있죠. 그 할인료를 안 주게 될 경우에는 비로소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할인료를 지급을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을 볼 거고요.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오히려 하도급 업체의 잘못된 시공이나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입주 지연과 2차 공정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도급에 의존하는 영세업체들은 어음 남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어음 만기 단축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의회 7대 후반기 의장에 우선의 문명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5명이 경합한 의장 선거에서 문 의원은 서재원 의원과 3차 결선 투표 끝에 전체 32표 가운데 17표를 얻어 서 의원을 2표 차로 누르고 2년 임기의 의장에 뽑혔고 부의장에는 3선의 정혜종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3선의 박승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3명이 경합한 의장 선거에서 박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인 13표를 얻어 4표를 얻는 데 그친 송격희 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뽑혔고 부의장에는 재선의 엄순섭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포항과 경주시 의회는 오는 4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7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울진군 의회도 오늘 의장에 김창호 의원을, 부의장에 장시원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울릉군 의회는 지난달 21일 정성환 의원을 의장으로, 박인도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으며 영덕군 의회는 오는 6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경북도 의원들이 오늘 자체 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도의원 60명 중 57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보니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데요. 경선장 밖에서는 야당 도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경북도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을 자체적으로 선출하기 위해 경선을 치릅니다. 전국강력시도에 8군데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벽에 부딪혀서 제가 12년 만에 복당을 했습니다. 정말 친정집에 돌아와서
후보 3명 중 2차 결선 투표를 통해 김천 출신 4선의 김은규 의원이 32표로 영주 출신 박성만 의원을 7표 차로 누르고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2명의 부의장 후보에는 문경 출신 고우현, 포항 출신 장두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오늘 자리에는 경북도의원 60명 중 새누리 소속 57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선출된 후보들이 사실상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단으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선장 밖에서는 피켓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새누리당 중앙당이 지침을 보내 의장단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자체 경선을 지시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에 개입해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만 사전에 먼저 의장을 뽑아놓고 왜 이런 식의 자기들만의 선거를 하는지. 경북도의회는 오는 4일 후반기 의회를 정식으로 개원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최종 선출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디자인은 그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죠. 포항의 한 먹거리 마을에 지역에선 처음으로 토탈 디자인 개념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이규설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갓 잡아올린 싱싱한 횟감이 매콤달콤한 소스와 만나는 포항 물회. 이름난 물회집이 모여있는 포항 설머리 물회마을은 최근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곳에 포항 최초로 토탈 디자인 개념이 적용됩니다. 우선 심볼 마크는 한글 회자를 물고기 머리 모양으로 디자인했고 가게 돌출 간판은 물론 물컵과 종이컵, 앞치마 디자인까지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만한 이런 디자인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마을 전체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물회마을 입구에는 멋진 상진 조형물이 들어서고 투명 아크릴판을 이용한 안내 표지판도 세워집니다. 주변 골목도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해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포항 5호 광장과 이동을 잇는 방장산 터널과 포항 기쁨의 교회 심볼 마크를 디자인한 한동대 이진구 교수가 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어떻게 정말 유효하고 기발하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은 엄청난 파워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곳 설머리 물회마을은 영일대 해수욕장과 연암동 카페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설머리 물회마을과 디자인의 만남은 포항의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해양 침충수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양 심충수 개발업자와 먹는 해양 심충수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이용 부담금도 5년간 전액 감면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탄산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제품 개발이나 신규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조사 결과 현행 재건축 허가 연한의 절반인 준공후 15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 비율은 경북이 61.8%로 전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구의 노후 아파트 비율은 56.5%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납이 과다 검출된 경북 지역 학교 우레탄으로 인해 학생들 건강이 우려된다며 혈중 납농도 측정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경북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경북 도내 학교 129곳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교육청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범
시험한 직장인들이 연극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연기는 물론 무대 세트와 소품, 음향 조명까지 모두 단원들의 솜씨인데요. 열정과 끼로 넘치는 직장인 연극단을 김가영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로 온 주인공. 연극을 보며 외로움을 달래다 돌연 극단을 만들기로 합니다. 연극이 좋아 하나둘씩 모인 단원들은 좌충우돌 연이은 실패를 거치며 연극을 완성시켜갑니다. 배우들 간에 이제 하나로 호흡해야만이 공연이 멋있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긴장감과 또 약간 부담이 있어서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연극 신출내기 모험은 연극을 통해 도전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인 듯 연기는 자연스럽고 극중국 형태로 이루어져 보는 맛도 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마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이 관객들이 저렇게 해서 소통하는구나. 4년 전 첫 무대 이후 매년 한 편씩 꾸준히 작품을 올리고 있는 라인극회 이번 연극은 8일까지 아라떼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한여름밤 6현의 세레나데를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고 한여름밤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귀농 인구 11,900여 가구 가운데 경상북도 귀농 인구가 2,200여 가구로 18.6%를 차지해 12년 연속 전국에서 귀농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북 지역이 과수와 시설 재배, 축산 등 고소득 작물 위주로 농업이 발달했고 다른 지역보다 토지 구입 비용이 싸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전남이 1,800여 가구로 2위, 경남 1,600여 가구, 충남 1,300여 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가구의 연령대는 50대가 41%로 가장 많았고 60대 24%, 40대 21% 순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농림부 고시에 따라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 간 이동시킬 때 구제역 검사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돼지 이동 일주일 전쯤 사전 임상검사를 실시해 임상 예찰서를 작성한 뒤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도 돼지를 받는 농장에 인계해야 합니다. 영덕군은 지난 1998년에 만든 도시 이미지 디자인을 바꾸고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키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해 기존의 대계를 형상화한 이미지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색채로 단순화한 CI를 완성해 오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도시 대표 이미지 마크는 영덕의 영문 첫 글자인 Y를 대게 집게발 모양으로 형상화했고 복사꽃과 청정 농수산물을 상징하는 색채와 동서사축 고속도로, 동해중부선 철도 이미지도 함축해 담았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장맛비는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천둥 번개와 함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모레까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간당 20mm 이상 강한 비가 많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특히 바람마저 매우 강하게 불면서 작은 우산으로 비를 피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강수 형태 살펴보시면 내일 오후가 되면 울진 등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장마전선과 저기압에 의해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남서풍이 불면서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내려가도 전에 만들어졌던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를 뿌리기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비가 오겠고요. 울진 등 경북 북부 지역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24도, 경주 22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7도,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1도, 한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계속해서 비가 오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새벽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이 창의력을 겨루는 2016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가 다음 달 8일부터 4일간 경주 하이코에서 열립니다.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20개국에서 초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500여 명이 참가해 발명과 창의력 2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행사장에는 과학 발명품과 놀이 체험 부스가 설치되고 참가자들을 위한 경주 문화유적지 탐방도 함께 진행됩니다.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김광재 교수와 UC 머세드의 임치현 박사 연구팀이 미국 마케팅협회 서비스 연구 분야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데이터 기반 고객 프로세스 관리를 주제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운동이나 운전과 같은 개인 고객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합니다. 경주 서라벌대학에서는 한식과 양식 등 외식 조리 기술을 가르치고 구미대학교는 선물 포장 기술과 네일아트 기술을 6개월 동안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복장 예절과 비즈니스 매너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네,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